암 환자가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 항암 치료 끝났는데 전이하고 제발 맞고 싶어. 근데 식이요법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먹으면 좋으나? 왜 우리가 암에 걸리면 작은 거 하나에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뭘 내가 먹을까 이거보다는 나쁜 거를 안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수명이 길어지고 의학, 치료법의 눈부신 발전으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관해 판정 받으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암세포 죽이는 식사법에 대한 영상 알려드렸는데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이라는 책이죠. 하버드 의대의 혈관 신생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 리 박사가 암을 차단하는 똑똑한 식습관에 대해서 강조한 바를 참고로 해가지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윌리엄 리 박사는 혈관 신생,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DNA 보호, 면역 이렇게 5가지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혈관 신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혈관 신생 체계가 잘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지 혈관이 적시적소에 필요한 만큼 만들어져서 근육같이 혈관이 필요한 곳에 혈관 잘 만들게 하고 또 암세포같이 성장을 억제해야 될 곳에는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그런 인체 내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암의 전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혈관 신생 억제야말로 암을 차단할 수 있는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방어 체계다라는 말을 해요. 암세포에 혈액과 영양을 공급하는 비정상적인 혈관 신생을 억제하게 되면 암세포는 더 이상 못 자라겠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찾아내서 제거하게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뭐야? 사과,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케일. 혈관 신생 억제하는 생리화학 물질들 인돌3 카비놀이라든지 설포라판이라든지 퀘르세틴 같은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토마토, 라이코펜 성분이 혈관 신생을 억제하고 또 시나몬, 콩, 죽순, 가지, 블루베리, 크랜베리 특히 이 크랜베리는 강력한 신생 혈관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이 책을 보면 올리브 오일, 특히 냉합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재밌는 거는 김치 그리고 인삼 그런 내용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 그 식단 좀 알고 싶어? 그럼 H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자세히 올려놨어요. 혈관 신생이 뭐길래 하버드 의대의 권위자가 그 혈관 신생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궁금하실 텐데 암의 파괴적인 본능 바로 재발과 전이죠. 암세포는 어때요? 점점 세력을 뻗어나가요. 주변 조직이라든지 다른 장기로 전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네, 신생혈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막 만들어내는 신생혈관을 통해서 암세포가 커지고 증식하고 다른 조직, 다른 장기로 암세포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암 환자들이 처음 암 진단을 받을 때만큼이나 좌절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순간이 바로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되었다는 그런 진단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유방암이었는데 폐로 전이됐으면 나 뼈전이가 있대. 나 갑상선암 진단받고 림프절 전이돼서 대장암이었는데 간으로 전이가 됐어. 불행하게도 전이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암의 병기는 이미 초기가 아니라 진행이 됐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저도 제 친정 어머니 또 시아버지의 항암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몇 달에 한 번씩 검사 결과를 들으러 담당 선생님 방문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기다리는 그 순간이 정말 지금도 생각하기 싫어. 되게 단두대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 내가 이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는 내가 딴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으니까요. 다행히도 어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으셨지만 시아버지는 전이가 되셔서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암세포는 영원히 우리 몸에서 늙지 않은 존재가 바로 암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암세포가 무한 증식, 무한 복제되는 게 특징이잖아요.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서 노화에 영향을 주는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고 계속 무한히 증식하고 무한히 복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정제당입니다. 암세포로 하여금 혈관 신생을 촉진하게 하는 1등 공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정제당은 암세포의 먹이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암세포는 산소가 필요하지 않아 오로지 설탕,
암세포의 생존, 성장, 분열에는 많은 양의 설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책에는 설탕을 섭취할 때마다 암한테 먹이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라,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본 적도 있어요. 설탕뿐만이 아니라 흰 밀가루, 흰 쌀, 과일 주스 같은 것도 설탕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암 환자 전이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죠. PET-CT라는 검사를 하잖아요. 정상 세포에 비해서 암세포는 이 포도당 흡수율이 10배, 15배 이상으로 많아요. 검사할 때 공복 상태에서 포도당 주사를 맞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는 세포마다 이 당분 섭취량이 다 달라요. 근데 암세포, 이 염증세포는 당분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보다 암세포는 포도당 흡수율이 높겠죠. 그러니까 PET-CT 검사로 당이 집중적으로 모인 부위를 찾아내서 암이 여기에 전이가 됐구나,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검사는 주변 조직에 비해서 포도당 대사가 항진되는 암이라든지 염증성 질환, 알츠하이머 등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검사가 바로 PET-CT거든요. 정제된 음식, 달달한 음식이 암세포를 먹여 살리는구나. 암세포로 하여금 혈관 신생을 촉진하고 무한증식, 무한복제하는 암세포가 그런 음식을 먹으면 활기를 치게 할 수 있구나, 이해가 되셨죠? 정제당 하게 되면 암의 스위치를 켜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구나. 극단적으로 암 환자는 모든 당분과 탄수화물 음식을 피하는 것은 의무다라고 강조하는 미국의 화학자이자 암 연구가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쓰게 들이면 인생이 달아집니다. 식습관이 달달하잖아요. 인생은 써집니다. 이거 진리예요. 아셨죠? 일단 정제탄수화물 입에 얼마나 맛있나요? 설탕, 시리얼, 밀가루 음식, 주스, 탄산음료 같은 단순당이나 정제탄수화물 식품은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발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로도 나와 있어요. 미국 뉴욕대학 연구팀이 3,2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 그리고 암의 발생률을 20년 이상 추적 조사했는데, 정제탄수화물과 가당식품을 많이 먹은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3배 높아졌고, 반대로 비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여성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여성보다 유방암 위험률이 67% 낮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제일 나쁜 거, 가당음료. 이건 정말 가급적이면 끊으셔야 됩니다. 이 가당음료는 암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이기도 합니다. 탄산음료, 스포츠음료, 단 커피, 시럽 넣은 과일 주스, 스무디, 이렇게 단맛이 나는 대부분의 음료들이 다 가당음료에 해당해요. 김소영 원장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바로 가당음료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H 가당음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이 가당음료에 들어있는 당분 그리고 암 발병의 연관성에 관한 논문이 꽤 많습니다. 2022년 미국 암연구협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암학회 연구원들은 이런 발표를 했어요. 하루에 가당음료 2번 이상 마시는 사람은 암으로 사망 위험이 안 마시는 그룹보다 컸다. 당분이 암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에 연관성을 시사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볼까요? 미국 14개 주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거의 20년을 추적한 내용이에요. 하루에 한 병 이상 가당음료를 마신 그룹하고 가당음료를 안 마신 그룹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20년 딱 지나가지고 가당음료를 마신 그룹의 암 발병률이 85% 이상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액체로 섭취하는 당분은 인체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10분 만에 혈당이 급상승이 돼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로 포도당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랜 시간 단 음식을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고혈당 상태가 반복이 되면서 인슐린이 세포로 포도당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남아도는 당분은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 우린 살이 찌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당 지수,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 대표적으로 가공이 덜 된 자연의 음식, 이런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제 탄수화물 대신 복합 탄수화물, 착한 탄수화물로 바꾸세요. 대표적인 식품이 콩, 단호박, 귀리, 버섯 같은 겁니다. 무엇보다 그런 거 먹잖아요. 먹으면 내 몸이 먼저 알아요. 속이 편해지네? 내 몸이 좀 건강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집집마다 어때요? 탄산음료 귀신들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청소년 자녀 있으신 분들, 어쩌지 우리 집 아이들, 우리 남편 어떻게 피자나 치킨 먹을 때 탄산, TV 볼 때 탄산, 심심하다고 탄산, 아무튼 수시로 찾는 게 탄산이잖아요. 단빵, 떡, 쿠키, 케이크, 국수, 죽, 당면 같은
음식도 주의하시고 특히나 빠르게 혈당 올리는 주스나 탄산음료는 웬만하면 먹지 말래. 설령 내가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영상 같이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몸에 나쁘니까 먹지만 하지 마시고 이거 살찐데 전립선암, 유방암 걸릴 수도 있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뭐 우리 나이 또래라든지 우리 부모님 암도 걱정이지만 우리 아이들 걱정도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30대 초반의 여성 환자인데 25살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까지 다 마쳤는데 너무나 최근에 몸이 힘들어가지고 갱년기처럼 불면증, 온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내원하신 분이 계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젊은 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고 있지만 오늘 영상은 중년 우리들뿐만 아니라 사춘기, 청소년 자녀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하고 공유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특히 저는 이 사춘기, 청소년기의 식습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암하고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이때의 식습관 형성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50대, 60대가 돼서 주변에 보니까 암 환자들 많네? 나 이제부터 조심해야지 이러면 늦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많이 시켜 먹는 배달 음식들, 이 환경 호르몬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포함된 경우가 많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가짜 호르몬 흉내를 내서 내 몸속 세포 물질하고 딱 결합을 해버려서 원래의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고 비정상적인 생리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암은 물론이고 뭐 ADHD, 자폐, 아토피, 유산, 조산, 자궁내막증, 신생아 기형, 면역력 저하 그야말로 우리 몸을 좀 처참히 짓밟고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죠. 특히 나는 여성질환 가지고 있어 자궁근종도 있고 내막증도 있고 성근증, 생리통, 생리부순 이런 게 있는 분이라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영상으로 알려드렸어요. H 환경 호르몬 이게 검색하시면 제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진 음식 그대로 먹고 남으면 그 그릇에 그냥 담긴 채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 안 좋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는 배달 받자마자 그냥 집에서 쓰는 유리라든지 사기 그릇에 옮겨 담아 보관하시고 드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딸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진짜 유난스럽다. 뭐 별난 엄마다 이렇게 핀찬 주는데 받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엄마는 널 지켜야 되거든 하시면 돼요. 튀긴 음식은 괜찮아요? 신발도 튀기면 맛있습니다. 당 독소, 최종 당화산물 이거 우리 세포 복제 애로나게 해요. 우리 몸속에는 매일 1조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거든요. 새로운 세포는 이 DNA에 담긴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 DNA에 당독소가 축적이 되면 세포 복제하는데 에러가 생겨. 그 때문에 암세포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독소는 암세포가 전이된 데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시는 우리 해밀리님들 마음이 편치 않네 하실 수도 있겠어요. 내가 다른 건 참아도 달달한 건 포기 못하는데 우리 집은 탄산수, 가당음료 쟁여놓고 먹는데 내 남편이 좋아라 하는 것들이네. 먹지 말라고 해도 말 안 듣는데 나는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이 내 삶의 낙인데 나 그거 포기 못해. 하지만 정제당, 포화지방, 환경 호르몬에 대한 경고가 전 세계적으로 보건 분야의 이슈인 이상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는 게 제 본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신 착한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뭐 통밀 100%, 무설탕, 무버터, 식빵, 베이글, 치아바타도 많이 팔아요. 근데 먹어본 맛도 고소하고 좋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과 공유하시고 주변 친구들하고도 공유하고 좀 줄이셔서 건강한 식탁을 함께 만들어 가시자고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채널 H 해밀리님들 더욱더 건강해지실 겁니다.